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진행자 김우관입니다. 오늘은 지역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금고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무려 26조 규모라고 하니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 뉴스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미남 두 기자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와 농협을 지휘하는 심진석 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은행을 포함해서 금융권 담당하는 민창기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제가 미남 기자라고 소개하니까 조금 가슴이 찔린 기자도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미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뉴스 전달인데 거짓말을 먼저 시작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은 색다른 기분이 되는데요. 세상만사의 첫 번째 출연인데 소감 한마디씩 들어봐도 될까요? 예, 저는 일단 기자 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 사실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방송 출연은 오늘이 처음이고요.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를 왔고, 그래서 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일단 오늘 방송은 철저하게 원고 위주로 애드립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기자는 어떻습니까? 우선 세상만사라는 이런 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얼굴이 갑자기 드러나다 보니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게 없나 지지하면서 적이 없었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저도 실수하지 않도록 원고를 위주로 열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뭐 이번 그 시금고 관련해서 취재를 꼼꼼히 했던 부분이니까 뭐 굳이 원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진석 기자, 네. 이번 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절차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시금고 선정 방식은 대부분 이제 공개 입찰 이제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일단 참여를 희망하는 은행을 이제 공개 모집하고, 이제 각 은행들이 이제 그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이제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여기서 합산된 점수를 1금고, 2금고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그 전남 광주 통합이 이제 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광주시 전남토가 기존에 이렇게 맺었던 계약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제한 경쟁 수의 계약 형태로 해서 광주은행과 농협만 입찰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기간은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제 지금 벌써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최종 우리 1금고 선정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금융기관만 이번에 그 유치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은 네네. 상당히 불합리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이번 금고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본다라면은 우선 6개월짜리 그 한시적인 금고다. 뭐 이렇게 한 가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26조에 달하는 금고가 과연 있었겠냐. 뭐 전국적으로 이 규모는 뭐 세 번째 네, 맞습니다. 라고 하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 금융기관 있죠. 농협과 광주은행 속된 표현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지는데, 먼저 민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광주은행 어떤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까? 예, 광주은행은 우선 전남도와 광주시 금고를 57년간 수행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GGM 출자에 260억 원, 광주FC 113억 원, 뭐 이외에도 스포츠단 운영, 문화예술 행사 지원 이런 점들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역 고객이 107만 명, 또 기업 대출 규모가 11조 원 수준 이 정도에 달하는 점도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이렇게 했다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은행이 57년간 우리 지역에 금고 역할을 했다. 광주은행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역민들이 광주은행이 57년간 지역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농협의 전략 역시 궁금하죠? 뭐 신 기자 어떻습니까? 농협은 이제 사실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하는 게 점포망입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돼 있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찾는 게 너무 쉬운 일이고, 그 정도로 이제 점포망이 잘 갖춰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농협도 최근 이번 그 시군고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고 금융 서비스를 더 제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사실 이 부분 외에 농협이 정말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 공공금고 운영 경험이 정말 월등합니다. 월등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국에 있는 그 기초 단체 포함해서 시, 군, 구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의 그 시군구 운영 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우리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그 첫 번째 시군구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 기자 말씀은 농협이 나름대로 상당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 출입할 때 당시에 광주은행, 농협 서로 이제 전남도 군고 유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전남도를 그때 출입을 하면서 농협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입 기자들마다 자기가 출입하는 기관에 옹호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옛날 방금 우리 신 기자 말씀 들어보니 저도 그때 출입했던 그 당시에 그때 생각이 나서 잠시 웃음이 납니다만은, 문제는 광주은행과 농협이 통합 금고를 가질 만한 자격을 갖고 있냐라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금융기관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 그리 곱지만은 않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주은행 현 주소부터 한번 점검을 해 주시죠. 예, 우선 아주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온 높은 예대금리와 영업점포수 감소를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3월 기준 예대금리,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이 2.61%입니다. 이 수치만 말하면 공감이 어려우실 텐데요. 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런 5대 시중은행이 평균 1.51%입니다. 무려 1.1%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전국 19개 은행을 기준으로도 토스뱅크와 전북은행에 이어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전북은행이랑은 같은 자회사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광주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예대금리 차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예대금리 차는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당연히 예금액과 대비 대출 비율도 99% 수준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 이자 장사 상당히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광주은행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놀랄 것만 우선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번 시군고 유치를 하면서 광주은행이 과연 지역에 얼마만큼 역할을 했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 기자, 네. 농협도 지금 광주은행과 상황이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지금 광주은행과 농협의 이 대표성을 띠는 게 사실 도시와 시골 이부법적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근데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자면
농협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 농업에 치중된 금융기관이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농협 자체가 원래 농업인과 농촌 경제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조직이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역차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향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협에 통장만 개설을 해도 우리가 조합원이냐 아니면 준조합원이냐 이것도 액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농업에 종사하는 점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반 고객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협에서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를 적용할 때 있어서도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한테 농협은 과연 우리 광주시에 얼만큼 농협이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협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당장 이미 수십 년간 이게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출구를 찾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강주은행 쪽에서 그 농협의 그런 점포수라든지 접근성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이의 제기를 좀 했더라고요. 양 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 유치를 놓고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 농협 관계자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사실 반응을 했고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는 했는데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농협은 사실 광주은행과 다르게 향토은행인데 광주은행은 농협은 전국 단위 금융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집중성 측면에서 보면 좀 굉장히 좀 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충돌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결정적 아까 그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점포망 농협의 가장 큰 장점은 점포망입니다.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접근이 가능하고 또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말하는 농협은행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농협은행 이 수가 사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광주 전남 통틀어서 93개인데 이거를 단위 농협 우리가 시골 동네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축협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단위 농협으로 확대를 하면은 한 58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장성 측면 가장 중요한 게 확장성 측면인데 이 부분을 광주은행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자기들이 약점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이게 이번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에 있는 농축협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것은 반칙이다라는 게 이제 그쪽 입장이고요. 근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이거를 강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지역 농협도 사실 우리랑 한 몸이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일 당장 결정이 나겠지만 가장 그 1금고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기관이 상당히 지금 감정 대립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지역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민 기자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광주은행은 최근 4년새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뭐 법인이냐 뭐 다르다 치더라도 섬 지역이라든지 뭐 오지 뭐 상가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뭐 농협의 그 조직망은 속된 표현으로 뭐 실필줄처럼 깔려 있다. 뭐 이런 것은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선정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히 뭐 그 깊은 하나 그 항목 중에 하나이지 않겠냐 심사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농협 사정은 이제 그렇다 치고요. 광주은행은 시금고의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지역공헌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서두에서부터 계속 방송 내내 가장 중요시하는 덕목이 바로 과연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농협과 광주은행이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역민들이 과연 이 광주은행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역공헌 활동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광주은행이 지역 금고 지정을 앞두고 보도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중 하나를 살펴보면 뭐 GGM 출자부터 지역 성장 펀드,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 보증, 비엔날레 뭐 등을 지원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전체적인 지원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니 이건 비공개 사항이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이 여러 문제 중 하나를 짚어보면 광주은행이 어떤 기관에 장학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역 구청장의 지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기관, 뭐 흔히 종교단체 등에 지원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역 기여도를 위해서 지역민에게 지원했다는 내용이 결국 사익을 위해 지원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명하게 지원 내역을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했다, 뭐 이렇게 지역 공헌을 했다라고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기준이 중구난방합니다. 이 점바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기업 대표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점별로 대출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나오면 곧바로 신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하고 또 인력을 채용하느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이익이 없어서 우리가 대출이 어렵다, 그냥 바로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다른 광주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지점장이 이런 스타트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회사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뭐 회사의 성장 가치, 뭐 매출 구조 이런 서류를 꼼꼼히 요구하고 파악하고 대출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해 실행하는 대출의 기준이 내부에서 입맛대로 지금 조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광주은행이 말만 내세우는 그 가장 큰 이야기가 향토은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역민이 향토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광주은행 관계자들은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통합시 첫 번째 금고 내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은행과 농협은 마치 자신의 밥그릇인 양 시도 금고를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물론 이런 여론에 양 기관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치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냈냐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금고야 광주은행과 농협이 서로 나눠먹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선정될 금고 모든 시중은행에게 문을 활짝 열어서 지역이나 지역민에게 공헌도가 가장 높은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당국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심진석 기자, 민창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세상만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